아직 하늘이 깜깜한 새벽 4시였습니다. 거리에는 사람 그림자도 거의 없고 가스등 불빛만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이불 속에서 가장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시간, 누군가가 조용히 골목을 걸어갑니다. 손에는 기다란 막대기 하나를 들고 있습니다. 도둑도 아니고 순찰대도 아닙니다. 그는 어느 집 창문 앞에 멈춰서더니 막대기를 들어 유리창을 가볍게 두드립니다. 톡, 톡, 톡. 안에서 미세한 인기척이 들릴 때까지 그는 자리를 뜨지 않습니다. 잠시 뒤 창문이 열리고 졸린 얼굴의 남자가 고개를 내밉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한번 끄덕이고 다음 집으로 향합니다. 그가 하는 일은 단 하나였습니다. 사람을 깨우는 일. 지금으로 치면 알람시계 역할을 사람 몸으로 대신한 셈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너무도 당연한 물건이 있습니다. 휴대폰 알람입니다. 원하는 시간에 맞춰두면 벨이 울리고 한 번 더 자고 싶으면 다시 알림도 누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편리함이 없던 시절에는 아침에 제 시간에 일어나는 것 자체가 아주 중요한 생존 문제였습니다. 특히 산업혁명 시절 영국에서는 더 그랬습니다. 공장 노동자들은 해도 뜨기 전에 출근해야 했고 늦잠 한 번이면 하루 품삯을 날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아침은 낭만이 아니라 전쟁이었습니다. 문제는 믿을 만한 알람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시계는 비쌌고 있어도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시계는 느렸고 어떤 시계는 멈췄습니다. 지금처럼 침대맡에서 전자음이 울려주는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기계가 못 깨우면 사람이 깨워주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등장한 직업이 바로 인간 알람 시계였습니다. 이들은 영어로 노커업이라고 불렸습니다. 이름부터 묘하게 귀에 남습니다. 하는 일은 단순하지만 꽤 진지했습니다. 맡은 시간에 맞춰 고객의 집을 찾아가 창문을 두드리고 진짜로 일어났는지 확인한 뒤에야 다음 집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냥 한번 톡 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안에서 반응이 없으면 다시 두드렸고 더 높은 창문이면 긴 막대기를 사용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더 정교한 방법도 썼습니다. 바로 피슈터라는 도구였습니다. 긴 관처럼 생긴 것으로 말린 콩이나 작은 완두콩을 창문에 툭 쏘아 맞히는 방식이었습니다. 돌을 던지면 창문이 깨질 수 있지만 콩은 소리는 내면서도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면 꽤 영리한 방식입니다. 상상해보면 조금 웃기기도 합니다. 지금 누군가 내 집 앞에 와서 새벽마다 막대기로 창문을 두드리고 콩을 쏜다고 하면 당장 신고부터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이것이 아주 정상적인 서비스였습니다. 오히려 믿음직한 생활 파트너에 가까웠습니다. 어떤 집에서는 이 사람이 오지 않으면 큰일 나는 수준이었습니다. 하루 일당이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흥미로운 건 이 일을 하던 사람들이 꼭 힘센 남자들만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은퇴한 노인도 했고 야간 순찰을 돌던 경찰이나 경비원이 겸업하기도 했습니다. 여성들도 꽤 많이 이 일을 맡았습니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골목을 돌고 집집마다 시간을 맞춰 사람을 깨우는 일, 생각보다 책임감이 필요한 일이었고 지역사회에서는 제법 쓸모있는 직업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매일 빵을 굽고 누군가는 우유를 배달하고 또 누군가는 사람을 깨웠습니다. 도시가 돌아가려면 이런 작은 역할들이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직업을 두고 가끔 그 사람들은 밤을 안 자고 일했다는 식의 이야기가 퍼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은 짧게 잠을 자고 아주 이른 새벽에 일어났거나 원래 야간 근무를 하던 사람들이 부업으로 맞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잠도 안 자는 초인적인 직업이라기보다는 하루 중 남들보다 조금 더 일찍 움직이는 생활형 직업에 가까웠습니다. 물론 그래도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추운 겨울에도 비 오는 날에도 아직 세상이 깨어나기 전에 어두운 길을 걸어야 했으니까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직업에는 묘한 온기가 있습니다. 알람시계는 소리를 냅니다. 하지만 인간 알람시계는 사람의 하루를 책임졌습니다. 이 집사람은 4시 30분에 깨워야 하고 저 집 청년은 5시에 공장에 가야 하니 꼭 일어나게 해야 한다. 누군가의 생계와 하루의 시작을 기억하고 움직여주는 일입니다. 단순히 시간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생활을 연결해주는 일이었던 셈입니다. 물론 이 직업도 영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값이 싸고 정확한 기계식 알람시계가 널리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새벽마다 누군가를 기다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돈을 내고 인간에게 부탁하던 일을 탁자 위 작은 시계 하나가 대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 알람시계는 역사 속으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거창한 마지막도 없었습니다. 그저 세상이 조금 더 편리해지면서 필요가 없어졌을 뿐입니다. 하지만 사라진 뒤에야 더 신기하게 느껴지는 직업도 있습니다. 인간 알람시계가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알람을 5개, 6개씩 맞춰놓고도 5분만 덜을 외칩니다. 그런데
예전 사람들은 누군가가 직접 와서 창문을 두드려주던 시대를 살았습니다. 하루의 시작이 기계음이 아니라 사람 손끝의 소리였던 것입니다. 어쩌면 기술은 우리를 훨씬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아주 사소하고도 인간적인 풍경 하나를 지워버렸는지도 모릅니다. 누군가가 나를 깨워주기 위해 아직 어두운 골목을 걸어오던 시대. 생각해보면 조금 불편했을지 몰라도 이상하게 더 따뜻하게 느껴지는 장면입니다. 오늘 아침 휴대폰 알람을 끄면서 잠깐 상상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창문 밖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막대기를 들고 서서 내가 진짜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말입니다.